예. 좀 쉬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 사항 조사 확인 102페이지. 102페이지 돌아갑니다. 벌써 이제 뭐 진도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그죠? 기본적 사항.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조사 확인해서 개략적인 조사 방법을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뭘 조사하느냐면 구체적 조사 방법이에요. 구체적 조사 방법이 첫 번째가 기본적 사항. 두 번째가 뭘 조사해야 돼요? 권리관계를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조사해야 됩니까?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를 조사를 해야 돼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 조사해야 되냐? 물건의 상태, 자, 환경, 입지 조건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뭘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조세 조사해야 돼요. 무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를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뭘 조사해야 돼요? 거래 예정 금액을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벌기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걸 다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그 조사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 이걸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매수인에게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걸 조사 방법을 배운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 2절이 기본적 사항 나와 있어요? 자, D페이지 3절 뭐가 나왔어요? 권리관계 있어 없어? 있죠? 아, 있어 없어? 그리고 이제 108페이지 4절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나와 있어요? 네. 보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자 112페이지 5절 상태, 환경, 입지 조건 있어요? 네. 그 다음 그 오른쪽 6절 조세 있어요? 네. 그리고 D페이지 7절 예정 금액 및 미공시 나와 있어요? 네. 그거요 지금 내가 적어놓은 게 다 책에 들어있죠? 기본적 사항 조사를 하고 권리관계 조사를 해야 되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해야 되고 상태 환경 입지 조세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 이걸 다 조사한다고. 이걸 조사를 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러니까 조사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중개 실무할 때 소재지를 어떻게 조사하지 고민하지 말고 배운 대로 하면 돼. 그렇죠? 면적을 어떻게 조사하지 고민하지 말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조사 방법을 배워야지. 그렇죠? 그때 이제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지. 빨리빨리 조사하고 중개해야지. 바빠 죽겠는데.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야 돈을 벌지. 그죠? 그래서 이제 조사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구체적 조사 방법이 아까는 우리가 앞에서 한 것은 개략적인 거고, 이걸 이제 다 조사를 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기본적 사항. 자, 기본적 사항이 뭔지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 소재지, 지목, 면적, 경계, 지형, 지세, 기타 등등. 모르면 기타 등등 그러면 돼. 그죠? 모르면 기타 등등. 자, 그러면 소재지는 뭘 떼어보면 되느냐? 이제 나눠서 공부하면 돼. 토지 소재지가 있고, 건물 소재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토지 소재지는 뭘 보면 돼요? 예? 토지대장이죠. 토지대장이 소재에 나와. 근데 소재지는 거기만 나온 게 아니고, 지적 도면에도 나오고, 공유지 연명부에도 나오고, 대지권 등록부에도 나오고, 이걸 통 털어서 뭐라 그래? 지적 공부. 거기 지적 공부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지적 공부는 여러분들 그 지적법 지금 배워요? 안 배워요? 아직 등기법 하고 있나? 아직 지적법 지금도 안 나갔죠? 그 지적법을 배우면 지적 공부 종류를 다 배워.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이제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런 거 다 지적 공부들이야. 소재지는 다 나와, 다. 이게 토지대장이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고. 이해되셨어요? 공부할 때 그냥 토지대장 하지 말고 소재지는 지적 공부라고 공부해놔야 돼. 그럼 지적 공부 종류는 여러 가지요. 이해되셨어요? 거기는 소재지는 다 나와. 웬만하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몇 번지까지 조사를 해야 되고. 건물은 뭘로 확인해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건물은 대부분 건축물 대장이야. 건물 번호, 건물 명칭 이런 것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는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지적 공부하고 집안 동그라미. 건물은 첫째 줄 건축물 대장. 그 밑에 부연 설명들은 상식으로 읽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둘 것은 그거예요. 그거. 지금 밑줄 그은 거 있죠? 왜? 소재지 확인할 때, 나중에 실무할 때, 토지 대장 띄워보면 소재지 나올 거 아니에요? 물건 소재지. 그걸 보고 설명하고, 나중에 계약서 쓸 때 그거 필요하고 보고 적고.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 그 밑에 있는 내용들 다 부연 설명들이라고. 그걸 알고 있으면 돼. 그럼 면적은 뭘 띄우면 돼? 건축물 대장. 됐죠? 자, 그 다음에 지목. 지목이 뭐예요? 지목? 이제 지목 개념부터. 그렇죠. 어떤 용도로 쓰느냐. 과수원부지로 쓰느냐, 목장용지로 쓰느냐, 대지로 쓰느냐. 이거 있잖아요. 이걸 지목이라래. 지목. 지목이라는 것은 이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 뭐, 과수원부지로 쓰느냐, 목장용지로 쓰느냐, 이런 걸 지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목 종류랄지 내용은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다 지적법에서 배워. 지적법 아직 진도 안 나갔다며요. 그러니까 이 실무는 다른 과목하고 다 연계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도 배우고 여기서도 배우고 그런 거야. 근데 이제 포인트가 달라. 이게 여러분들 그 공시법 선생님이 그건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배우냐? 확인 방법만 배우면 돼. 왜? 개공은 확인해서 설명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목 뭐 과수원부지가 뭐고 종류랄지 내용은 다 지적법에서 배우는 거고 우리는 확인해서 설명만 해주면 되니까 확인 방법만 배워. 그러면 뭘 때우면 나오겠어요? 우리 과목에서 공부할 것은 그 확인 방법만 배우면 되는데 뭘 때우면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보면 과수원부지인지 목장용지인지 다 나와 있어요. 과수원 그러면 어떻게 나와? 과수원 이렇게 다 나와요. 목장용지 그러면 어떻게 나와? 목장용지 다 나와 이렇게. 이렇게 다 나온다고. 그러면 저 토지가 과수원부지인지 목장용지 지적도면 토지대장 보면 다 나와.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만 나온 거 아니라 어디도 나와요?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에도 나와. 처음이니까 이제 글씨도 좋게 써야 돼. 못 알아먹으니까. 나중에는 대충 써도 알아먹을 건데 처음이니까. 지적도나 뭘 통해서? 그럼 여기도 지목이 나와. 그럼 도면은 어떻게 나와? 과수원 이렇게 나와요? 부호만 나와. 과. 여기는 어떻게? 목 이렇게만 나온다고. 그럼 과 나오면 이건 과수원부지고 목 그러면 목장용지고. 그렇게 알아먹을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개공할 일은 이 토지를 중개할 때 이건 과수원부지다 목장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띄워보아서 과 나왔으면 과수원부지다. 목 나왔으면 목장용지다. 장 나왔으면 공장용지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돼. 지목 부호. 이것도 이제 지적법에서 다 배울 거예요. 과수원부지가 뭐고 목장용지가 뭐고 대지가 뭐고 지적법이 다룰 거고 우리는 확인 방법만 배워요. 확인해서 설명만 해주면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내용은 지적법에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면적. 자, 일단 밑줄 긋고 지목은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야 돼. 토지 대장 임야를 확인한 원칙이나 지역도 임야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도 임야들은 부호로 표시된다. 그 지문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1번은 지목 개념이고 2번을 알아야 돼. 우리가 알아볼 건 몇 번? 2번. 동그라미 2번만 알면 돼. 나머지는 다 부연 설명들이라 그랬어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면적. 면적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토지 면적은 뭘 떼보면 되고 건축물 면적은 뭘 떼보느냐 이거예요. 토지 면적은 어디가 나오고 있어요? 토지 대장. 또 임야 대장. 자,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가 면적이 나와. 대장. 깜짝 놀랐죠? 정신 차리라고. 대장에가 면적이 나와. 대장. 그럼 이 지적 도면의 면적이 나올까? 아까 지목은 지적 도면에도 지목이 나왔죠? 그럼 면적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도면에는 안 나와. 그럼 어디만 나와? 대장에만 나와. 그리고 이제 등기부 표제부에 나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나누고 일단 대장. 면적은 뭘 또 확인한다? 대장. 자,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토지 면적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 거기 체크하세요. 체크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적 도면에는 면적 확인할 수 없다 나와 있죠? 그것만 정리해 놓으면 돼. 면적은 대장이야, 대장. 그 밑에 양가리 2번 면적 단위 한번 보세요. 양가리 면적 단위.
우리나라는 제곱미터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평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럼 그 환산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그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는 평 곱하기 3.3058 그러면 제곱미터 나와. 그렇죠? 반대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제곱미터 곱하기 0.3025 그러면 평이 나와. 그렇죠? 뭐 아파트 105제곱미터 뭐 한 32평 정도 나오잖아요. 환산해봐봐. 그렇게 나온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환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 토지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경계가 뭐예요, 경계? 개념부터 잡고 들어갈게요. 토지 경계 있잖아, 경계. 그거 뭐라 그래? 그게 첫째 줄 밑줄 거세요. 경계. 지적도 임야도 지적지나 지번별로 학계가 등록한 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좌표 연결을 말한다. 이게 경계라 그래요, 경계. 그럼 경계는 뭘로 확인해요?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적도 보신 분들 계시죠?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뭐 그건 뭐 따로 뭐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지적도면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경계가 뭐예요? 경계. 이게 다 경계들이에요. 이거예요. 경계. 이 경계. 이해되세요? 그리고 아까 지적도 임야도에 지목 부호 나온다 그랬어? 안 나온다 그랬어? 나온다 그랬어. 여기가 이제 과수원부지다. 그러면 목장용지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럼 이 지적 도면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 과수원부지고 이거 목장용지고 이 선이 경계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지적 도면은 소재지도 나와요. 소재지. 아까 지적 공부의 소재지가 다 나온다 그랬죠? 지적 공부 속에는 지적도도 들어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메뉴에 소재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형이 뭐겠어요? 지형? 땅의 모양을 말합니다. 땅의 모양, 지형. 그럼 이것도 뭘로 확인해? 지적도나 임야도. 그럼 이게 지적도잖아요. 그럼 지형이 뭐요? 이거 모양. 삼각형 토지. 뭐 직사각형 토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지형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지적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경계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지형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지목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소재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그래,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저 그림 생각해봐. 그림 생각하면 경계 나오고 모양 나오고 지형 나오고 지목 부호 나오고 소재지는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이 쉽지. 그래서 이제 경계하고 지형은 뭘로 확인한다? 지적도나 임야도. 그럼 지세가 뭘 것 같아요? 개념부터 잡아야 돼. 경사도를 말한다. 어떤 사람 물어보면 땅에 내는 세금, 땅의 기운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 지세가 뭐라 그랬어요? 경사도 기울기.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임야 같은 건 좀 경사가 있어도 관계는 없죠. 근데 경사가 너무 심한 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임야라도 어느 정도 완만한 경사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지세도 조사해야 되는데 이건 장부로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장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부에 나오든 안 나오든 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매수인에게. 그래서 그래. 그래서 지세는 현장답사.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들어갈게요. 건물 구조. 구조가 뭐겠어요? 구조. 건물 구조를 뭘 의미하겠어요? 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냐, 목조 건물이냐, 석조 건물이냐, 철골조 건물이냐 이런 걸 말해. 됐어요? 또 지붕 구조 있죠. 기와집이냐, 슬라브냐, 초가집이냐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돼요. 왜?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걸 구조를 해. 자, 이것은 뭘 떼우면 나오느냐? 건축물. 건물은 대부분 건축물 대장이야.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 밑줄 것이고. 자, 뒷페이지 넘기세요. 자, 건축 연도 언제 건물이 지어졌느냐? 언제 건물이 지어졌느냐? 이것도 뭘 통해서? 건축물 대장. 찾아줄만 밑줄 거세요. 밑줄 걷어요? 네. 밑줄 걷습니까? 네.
건축물 대장. 무슨 대장? 건축물 대장. 아니, 우리가 겉으로 봐서 저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진지 알아? 몰라? 몰라. 뭐, 도시락 해놓으면 깨끗하게 보면 또 새 것 같고, 안 하면 또 오래된 건물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 몰라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을 띄어서 건축연도 확인해야 돼. 근데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건축연도 그렇게 나오질 않아. 착공일자가 나와. 허가일자가 나와. 사용 승인일자가 나와. 이렇게 나오지. 그럼 셋 중에서 어떤 거의 건축연도로 봐야 되겠어요? 착공일자, 허가일자, 사용 승인일자 중에서. 그래, 사용 승인일자가 건축연도예요. 두 번째 사용 승인일자 또 뭐냐면. 아,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축연도 이렇게 안 나온다고. 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 승인일자 이렇게만 나오지. 그러면 셋 중에서 사용 승인일자가 건축연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몇 년도 건물이다. 몇 년도에 지어졌다. 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이것도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건물 방향. 이 방향은 동양집이냐 남양집이냐 우리가 가격이랄지 이거 참 중요하죠. 가격도 많이 미치고. 남양집이 보통 좋죠. 동남양, 뭐 남양. 근데 이제 북한집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현장 조사입니다. 무슨 조사? 직접 가서 확인해야 돼. 방향은. 그렇죠? 건물 방향, 현장 조사, 그리고 이제 관리. 관리가 뭐였어요? 경비실 있냐 없냐, 그리고 위탁 관리냐 자체. 아파트 있잖아요. 경비실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느냐 아니면 맡겨서 관리하느냐, 위탁 관리냐 자체 관리냐 이런 거 있죠. 이건 관리사무소 가서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조사? 현장 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있냐 없냐, 위탁 관리냐 자체 관리냐, 경비실에 가서, 아니 경비실 관리사무소에서 알아봐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조사? 현장 조사. 자, 그래서 이제 물건 조사 방법, 기본적 조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 소재지는 뭘로 확인하고, 권리관계는 뭘로 확인하고, 뭐 지목은 뭘로 확인하고 이런 거 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다 기억이 됐어요? 안 됐어? 그럼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머리만 굴려보세요. 토지 소재지는 뭘로 확인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적 공부, 그리고 지번까지. 건물은 건축물 대장. 자, 지목은 뭘로 확인해? 토지 대장에도 나오고 지적 도면에도 나온다 그랬죠? 토지 대장은 무슨 명칭? 정식 명칭. 지적도는 부, 과 이렇게. 이해됐어요? 대장이나 도면. 면적은 토지는 무슨 대장? 토지 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 그리고 경계 지형은 지적도나 임야도. 지시는 현장 조사. 현장 조사. 대충 정리됐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은 대부분 건축물 대장인데 방향하고 관리는 현장 조사. 그렇게 하면 끝나.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처음이니까 기억이 잘 안 돼서 그러지 어려운 건 아니라고. 근데 나중에 몇 번 들으면 그냥 기억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잊어먹어도 관계없어. 나중에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씩 하면 돼. 이제 그래서 기본적 사항 끝. 그리고 기본적 사항이 뭔지 감 잡았으니까. 소재지, 지목, 면적, 구조, 건축 이런 걸 기본적 사항이라네. 나중에 우리가 기본적 사항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별도 말이 없더라도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걸 기본적 사항이라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당장 안 들어도 이렇게 듣다 보면 나중에 다 기억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할 건 뭐예요?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공시된 권리란 말은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건 뭘 통해서? 등기, 사항, 증명서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미공시된 권리란 뜻은 뭐예요?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조사 하면 돼. 그게 공부할 건 없고, 이 공시된 권리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하면 되니까 등기부 볼 줄만 알면 돼요. 그러면 등기부는 크게 어떻게 나눠져요? 표제부 또 갖고 또 그리고 표제부는 뭐가 나와? 표시에 관한 소재지랄지 면적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것은 이미 대장을 통해서 조사했어 안 했어? 그럼 또 권리관계 하려고 등기부 띄워보니까 저게 표제부에 또 나오죠. 그러면 대장하고 등기부상
소재지 면적이 일치한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간혹 가다 불일치할 수가 있어.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뭘 우선시해야 돼? 그러니까 대장상 면적하고 등기부상 표제부 면적이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거의 다 일치가 돼. 근데 간혹 가다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뭘 기준으로 매수인에게 설명해 줘야 되고, 뭘 기준으로 계약서 쓸 때 그걸 보고 써야 되고, 확인 설명서를 써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불일치한 거. 불일치하는 설명도 해 줘야 되고, 뭘 기준으로 하겠어요? 대장이겠어요? 등기부겠어요? 대장. 왜? 왜 대장일 것 같아요? 대장이 맞기는 맞는데.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대장이니까. 아니, 대장이니까 쫄병이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 대장이니까. 아, 그래서 이 물적 사항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이해됐어요? 먼저 대장에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한다? 대장. 그 다음에 갑부에는 뭐가 나와요? 소유권, 소유자가 나와. 그리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 이게 뭐냐면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에 관한 사항, 가압류, 가처분, 압류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을구에는 뭐가 나와요? 소유권은 왜?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을 뭐한 사항? 제한사항. 그럼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을구. 됐어요? 그럼 제한물권이 뭔지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있죠?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은?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자, 그러면 담보물권 중에서 등기되는 것은? 저당권. 유치권은 등기돼야 안 돼? 안 돼. 질권은 동산에 인정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은 다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상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를 봐야 돼? 을구를 봐야 돼? 을. 소유자는 갑구. 면적은 표제. 그렇게 보고 그럼 보면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설명하라 그런 뜻이에요. 큰 내용 없어. 거기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공시된 권리는 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미공시된 권리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부 볼 줄 알면 되고 여기는 미공시 권리가 뭔지 알면 돼. 미공시 권리는 아까 우리가 몇 가지 봤죠? 점유권, 또 유치권, 또 분묘기지권, 또 법정. 이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다 등기부에 안 나와요. 그냥 지상권은 등기되죠? 법정 지상권은 등기 안 돼. 법정, 법률 규정이라는 뜻이거든요. 법정. 그러면 등기 안 돼. 그리고 또 등기되지 않는 임차. 임차권은 등기되는 것도 있거든요. 등기되는 것은 어디가 돼요? 을구. 등기된 임차권은 을구.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은 현장조사. 근데 보통 임차권은 등기 안 하거든요. 안 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가서 임차인 누군가를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물건 사고 팔 때 임차인이 들어있으면 그 보증금 얼마에 살고 월세 얼마고 또 뭐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확정일자 중요하죠. 확정일자 받고 산가 안 받고 산가 직접 알아야 돼. 개공이 알아서 그것을 매수인에게 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현장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죠. 알아서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큰 내용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 미공시 권리 그 2번에 오른쪽 페이지 2번 미공시 권리 조사 나와 있어요. 주택임차권, 법정지상권, 법정재단권, 분묘권, 유치권 그걸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등기되지 않는 권리. 이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등기가 안 돼.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중개할 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공시된 권리가 문제가 되겠어요? 미공시 권리가 문제돼요? 이게 문제야, 이게. 공시된 건 등기부에 나오니까 설명하면 돼요. 그럼 이게 문제라고, 이게. 경매도 마찬가지. 저게 문제야. 미공시 권리, 저게 항상 문제에 걸려 들어가. 그러니까 이 미공시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등기부만 깨끗하니까, 아, 이 물건 이상 없다 했는데 나중에 유치권 문제, 점유권 문제, 분묘기지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수가 있다고. 됐어요? 예. 그러니까 미공시 권리는 그런 거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그러면 됩니다. 자, 끝! 자, 다시 정리할게요. 공시된 권리는 뭘 보면 돼? 등기사항 증명서. 미공시 권리는 현장조사, 권리관계 조사할 때, 그리고 미공시 권리가 뭔지 알고 있으면 돼. 끝.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제 미공식 권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 묘에 관한 문제가 이제 그 분묘기지권하고 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거는 묘에 관한 법이거든요. 우리 과목에서 꼭 묘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분묘기지권하고 장사법, 혼용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혼용에서 문제가 꼭 나오니까 묘에 관한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분묘기지권. 이것은 민법에서도 배웠어요? 그럼 분묘기지권은 뭐예요? 의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배웠다며. 에? 타인의 토지 분묘를 설치하는 그래. 그렇게 표현을 했어. 주관식으로 의의를 써라. 그럼 그렇게 쓸 거예요? 권리. 비슷비슷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야. 타인의 토지를 뭐 할 수 있는 권리? 뭘 소유하게 해서? 분묘를 소유. 그럼 연결할게요. 분묘를 소유하게 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토지는 누구 거? 갑의 거. 묘는 을 거. 그럼 묘 주인은 을이지만 토지는 누구예요? 갑. 그럼 나무 토지를 사용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사용권을 취득한 거예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뭘 소유하게 해서? 분묘를 소유하게 해서. 그럼 이건 뭐하고 비슷해요? 지상권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민법에서 지상권 파트에서 배우잖아요. 특수지상권 그래갖고 분묘기지권이 나오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다. 개념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뭐가 나왔어요? 성립 요건 딱 세 가지. 첫 번째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을이 갑을 찾아가서 묘를 쓸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을이 갑을 찾아가서 묘를 쓸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승낙을 받으면 이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럼 이때 지료 문제 발생하죠. 지료가 뭐요? 땅 사용료. 또 기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 승낙을 받아서 묘 썼어. 그럼 나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지료 문제랄지 또 언제까지 써야 되냐 이 기간 문제 발생하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약정하면 돼. 약정. 뭘 하면 돼? 약정. 합의하면 돼요.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승낙을 받지 않고 썼는데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이걸 무슨 취득? 시효 취득. 이건 승낙 받고 썼어요? 안 받고 썼어요? 안 받고 썼어요. 그럼 몇 년간?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 시효 취득한 경우는 지료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요? 판례에서 무상이라고 나왔어요. 명확하게 지료는 무상이라고. 만약 20년간 지료하면 꽤 될 건데, 그죠?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가능해요. 갑의 토지에 누구 분묘? 갑의 분묘가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토지를 팔았어. 누구에 팔았어요? 을. 그럼 누구 토지? 을. 묘는 그대로 누구 거? 갑의 분묘. 근데 이제 보통 이 매매를 할 때 묘에 관한 것을 특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특약을 전혀 안 했어. 지금 갑의 토지에 갑의 토지를 팔았잖아요. 그럼 묘에 대해서 이장할 것이 말고 특약을 해야 된다고. 근데 특약을 안 하고 팔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고 보니까 묘가 딱 버티고 있네. 그럼 이 토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묘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특약 없이 이런 경우도 을이 내 토지 내놔 그러면 갑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해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공이 할 일은. 이제 갑하고 을 사이에 개공이 중개를 한다 가정을 하면. 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걸 이장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이제 보통 이게 그냥 중개사무소에 앉아가지고 가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썼다가 계약서 썼다가 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분묘기지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게. 그러죠? 현장 확인. 그리고 저 묘에 관해서는 개공이 명확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 나중에 개공 책임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개공에게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성립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어놨어요? 자, DP 넘기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로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는데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뭐가 충족이 돼야 되느냐면 첫 번째가 봉분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봉분 또 시신이 있어야 돼. 시신 같아? 개미 같아. 그죠? 이 봉분이 있어야 돼. 그러면 시신 없는 묘를 뭐라 그래? 가묘라래. 이건 안 돼. 또 시신이 있는데 봉분이 없을 수 있죠. 이것도 안 돼. 왜 그러냐면 분묘기지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기를 한 달에서 안 한 달에서. 저 봉분이 묘라고 공시를 해줘. 묘라고. 그러니까 저 봉분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그 시신 플러스 봉분. 시신 플러스 봉분. 그래서 거기 3번에 첫째 줄 봉분 동그라미, 두 번째 시신 동그라미. 봉분 동그라미, 시신 동그라미. 봉분 동그라미, 시신 동그라미. 어떻게? 진하게. 진하게 쳤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장소적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분묘기에 미치는 범위. 자, 칠판 보세요. 이 기저부분 여기만 분묘기에 미칠 것 같아요? 주위 공지까지 미칠 것 같아요? 주위 빈 땅. 그러니까 분묘 이 제사 필요한 범위 내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칠판에서는 네모 안은 다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변까지.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주위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밑줄 보세요. 그러니까 꼭 분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주위 공지까지 미친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존속 기간. 존속 기간은 몇 년으로 봐? 아까 이야기했죠. 이 승낙을 받으면 기간 약정할 수 있다 그랬죠. 약정이 있으면 일단 약정이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수호 봉사를 계속하면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지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속이 됩니다. 수호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는 원칙적으로 뭐다? 무상. 원칙적으로 뭐다? 무상. 무상입니다. 그 시효취득은 명확하게 무상이라고 판례가 나와 있고 뭐 승낙받아서 쓰는 경우는 치료 약정을 하면 돼. 큰 문제가 없어.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 개략적으로 정리했어요. 묘 중에서 분묘기지권 의 성립요건 끝. 범위 존속기간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묘에 관한 문제는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분묘기지권은 워낙 공부를 많이 하고 쉬우니까 요즘은 잘 안 나와. 분묘기지권에서는 잘 안 나오고 주로 어디서 문제가 출제가 되냐? 장사법에서 주로 출제가 돼요. 혼용에서 출제될 수도 있고. 근데 분묘기지권은 이제 워낙 쉬워버리니까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사법, 이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이 장사법 언제 시행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 언제 시행되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 개설에서 세 번째 줄 후단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지문 외쳐보세요. 그럼 시행 시기는 왜 알아야 돼요? 왜? 시험에 나온 것보다는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분묘기지권하고 안 헷갈려. 그러니까 이 장사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부터 적용된다고. 그러면 그 전에 설치된 묘들이 있잖아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한 15년 됐죠?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 그리고 마지막 제죠. 국가 동그라미. 국가가 설치 운영한 묘는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국립묘지. 뭐 국립묘지에서 뭐 기간, 여기 좀 이따 배우면 여기 기간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 뭐 국립묘지 같은데 안정한 사람은 기간 끝났다고 다 이장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국가가 설치 운영하면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두 가지는 기본 전제로 깔아야 돼. 2001년하고 국가 두 가지는 전제로 깔고 공부에 접근해 주시면 돼요. 자, 용어.
영어는 뭐 이게 시험 나온 것보다는 영어를 알아야만이 이 장사법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거기 나온 것만 몇 가지 보고 넘어갈게요. 1번 매장. 매장이란 말은 당연히 알아야 되죠. 매장은 어떻게 한 걸 매장이라 해요? 그죠? 땅에 묻어 장사 지내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장사 지내는 거? 땅에 묻어서 장사 지내는 거. 그래서 매장은 뭐 개념 대충 알죠? 그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도 포함입니다. 자, 화장은? 그래. 시체나 이걸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것을 뭐다? 화장.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걸 뭐다? 화장. 근데 요즘 대부분 화장 많이 하죠? 여러분도 화장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안 무서워? 안 무서워요? 전혀 안 무서워? 죽은 뒤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연장이란 개념은 좀 신경을 써보세요. 자연장이 뭐냐면 화장한 유골 골분, 화장하면 유골 골분들이 있잖아요. 수목, 화초, 잔디 밑이나 그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걸 자연장이라 해요. 자, 화장하면 그 골분들이 있잖아요. 화초나 잔디, 수목, 그 밑이나 그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걸 뭐란다?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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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다음에 4번도 신경 써줘, 개장. 이 개장이란 말, 이 개장이란 말을 쓰는데, 개장. 자, 칠판 봐보세요. 이 개장은 정확하게 하면 돼요. 개장이 뭘 것 같아요? 개장이란 말. 이 시체나 유골입니다. 유골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개장.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걸 봉안시설 들어보셨어요? 봉안시설로 옮기는 것도 개장. 시체나 유골을 화장시키는 것도 개장. 시체나 유골을 자연장하는 것도 개장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개장이란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하죠. 자, 이쪽에 있는 시체나 유골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 봉안시설로 옮기는 거, 화장시키는 거, 자연장시키는 거. 그거 읽어보세요. 이거 다 개장이라네. 개장이란 시체 유골을 다른 분묘,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그렇게 나와 있죠. 화장하거나 또 뭐 하는 거?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장이란 개념을 좀 신경 쓰세요. 개장이란 말은 시체나 유골을 이쪽으로 다른 분묘로 옮기는 거, 봉안시설로 옮기는 거, 화장시켜버리는 거, 자연장시키는 거, 이걸 전부 다 뭐라 그래? 개장. 이걸 전부 다 뭐다? 개장. 이걸 전부 다 뭐다? 개장. 그래서 이제 1번하고 2번은 상식적으로 알 거고 3번하고 4번 용어를 좀 신경 써주시면 돼요. 자연장하고 뭐다? 개장.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용어를 알고 나서 이제 그 공부 들어가면 대충 돼. 공부 들어갈게요. 자, 양갈 2번 제목이 뭐예요? 묘지. 자, 묘지 한번 볼게요. 묘지는 크게 무슨 묘지, 무슨 묘지? 공설묘지하고 사설묘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공설묘지는 누가 설치한 묘지를 말하겠어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묘지. 자, 그럼 여기 잘 봐봐, 이 지문을. 국가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어디가 들어있어, 지금? 아까 내가 국가가 설치 운영하면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어디가 들어있어, 지금 시도지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지. 없죠? 아, 국가 없잖아요. 국가가 설치 운영하면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자, 공설묘지는 결국은 뭐냐면 그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묘지를 말해요. 설치, 보존,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설묘지는 말 그대로 누가 설치한 거예요? 개인들이 설치한 거예요. 근데 종류가 몇 가지? 4가지. 개인묘지가 있고 가정묘지가 있고 정중, 문중묘지가 있어요. 정중, 문중묘지. 그리고 법인이 집단으로 설치한 묘지를 무슨 묘지? 법인묘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공설묘지란 것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사설묘지는 개인들이 설치한 건데 종류가 몇 가지? 개인, 가족, 정중, 법인 몇 가지? 4가지. 그럼 이제 이 개념을 먼저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 책을 보세요. 개인묘지는 몇 개 분묘? 한 개 분묘가 개인묘지야.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그 옆에 뭐라 했어요?
해당 부모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와 부모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것까지도 뭘로 본다? 개인 묘지로 보자. 배우자까지 같이 묻힌 것까지 개인 묘지로 보는 거예요. 한기 부모가 개인 묘지. 그럼 가족 묘지라는 것은 민법상 뭐다? 친족 관계에 있던 자를 같은 구역. 친족 관계에 있던 자를 같은 구역. 자, 정중 문중은 정중 구성원을 어떤데요? 같은 구역. 정중 구성원을 뭐다? 같은 구역. 그리고 법인은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 같은 구역에 설치한 묘지를 법인 묘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대충 개념 잡았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일기 분묘를 개인 묘지. 몇 개 분묘? 자,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던 자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것을 가정. 정중 구성원을 같은 구역 하는 것을 정중. 불특정 다수인 법인. 어려운 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개념 정리했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화장 신고, 매장 신고. 자, 칠판 보세요. 매장은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가 매장.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그럼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냐? 시장, 군수, 구청에 신고입니다. 일단 신고를 해야 되는데 며칠이네? 30일이네. 그럼 사전 신고요? 사후 신고요? 사후. 매장하고 나서 30일 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장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일단 신고 동그라미, 30일 내 동그라미. 사후란 뜻이에요. 근데 화장은 불에 태워서 장사 지낸 거죠. 그러면 신고요, 허가요? 신고입니다. 이것도 신고인데 사전 신고요, 사후요? 사전. 신고하고 화장해야 돼. 그래서 그 하려는 자 동그라미. 이 하려는 자가 바로 사전이란 뜻이에요. 한 자가 아니라 하려는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동그라미 쳤어요? 어떻게? 그렇지. 정신 바짝 들었네. 아니 나중에 헷갈려. 신고인지 허가인지가 헷갈리고 사전인지 사후인지가 헷갈려. 자, 화장은 미리 신고해요. 미리. 왜 그러겠어요? 왜? 상식적으로. 그냥 해 하면 또 잊어먹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뭘 신고하고 뭘 태운지 신고하고 화장을 시켜야 맞겠죠. 그래 안 하면 나중에 사후 신고하면 뭘 태운지 모르잖아요. 사람을 태웠는지 개를 태웠는지 구분이 미리 신고하고 화장시켜야 되고. 근데 매장은 사후에 해도 관계없어요. 그죠? 자, 묘지. 자,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신고라 그랬어요? 허가라 그랬어요? 신고인데 이것도 며칠? 30일 이내 사후. 근데 가족묘지, 정중묘지, 법인묘지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입니다. 허가 동그라미. 이건 사전이에요. 허가는 다 사전이에요. 하려는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허가인지 신고인지 이제 헷갈려. 사전인지 사후인지가 헷갈려. 잘 알아야 돼. 매장은 사후 신고, 화장은 사전 신고. 개인 묘지는 사후 신고, 가족 종중 법인은 허가. 허가. 그럼 잊어먹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왜 허가라고 생각하면 돼? 잘 모르겠죠?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건 면적이 좀 크거든요. 가족 종중 법인은 면적이 되게 커. 이 법인 같으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 묘지가. 그러면 10만 제곱미터씩 파헤쳐 놓고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전 허가를 받아서 묘지를 설치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개인 묘지는 면적도 적고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거가 일일이 허가 받기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묘지는 신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허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분묘 뭐다? 점유 면적. 점유 동그라미. 그 책에는 없지만은 이거 같이 공부할게요. 설치 면적하고 점유 면적이 있어요. 사설 묘지는 이건 책에 없어요. 설치 기준 면적.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이게 설치 기준 면적이에요. 30,
100, 1000, 10만. 뭐 공부하기도 편해요. 이렇게. 설치 기준 면적. 이건 책이 없어요. 근데 그 여러분 교재 보면 일기당 점유 면적은 나와 있죠. 점유. 점유 면적은 똑같이 개인 묘지는 30이야. 근데 나머지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10이고 합장했을 때만 15제곱미터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에 것은 책이 없는 거고 기본서 나오면 나와요. 설치 기준 면적. 이게 설치 기준 면적이고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는 얼마? 30. 나머지는 10. 합장할 때면 얼마? 15. 15. 15. 무슨 15? 무슨 15? 15. 15? 그치? 15.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설명 들어볼게요. 가정묘지 예를 들어볼게요. 가정묘지는 설치 기준 면적이 얼마를 써요? 아니, 설치 기준 면적이 100이잖아요, 100. 이게 이제 100이에요. 이 네모가 100이고. 근데 1기당, 한 기당 점유 면적은 얼마를 써요? 10. 합장이 얼마? 15. 그러니까 묘 한 기당 10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기가 있다라면 다 얼마씩? 10씩. 합장했을 때면 얼마? 15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치 기준 면적 100소개가 이건 설치 기준 면적이고 가족 묘지는 가족들 많을 거 아니에요. 친족 관계. 그러니까 한 기당 얼마? 10. 합장했을 때만 15.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법인 묘지도 설치 기준 면적은 10만씩이나 크죠? 근데 한 기당은 전부 다 얼마? 10. 합장했을 때는 얼마? 15. 그 말이에요, 그 말. 1기당 점유 면적.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으면 돼. 10, 15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 기간, 설치 기간. 우리가 앞으로 묻힐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 묻힐 수 있는 기간이 우리는 다 이걸 적응 받으니까 15년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15년 길다고 생각하세요? 짧다고 생각하세요? 짧아? 안 묻혀봐서 그러지 15년 되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살다 보면 금방이지. 아, 그래 안 그래? 살다 보면 금방이야. 근데 묻혀서 가면 15년 긴 기간인데 살다 보면 15년 금방 가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엊그저께 다 20대였는데 벌써 뭐 30대, 40대 뭐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15년인데 짧다고 생각하면 연장할 수 있어요. 몇 번까지 가능하냐? 원래 15년에다가 15년씩 몇 번? 3번까지 가능합니다. 15년. 그럼 최장 몇 년? 60년까지 가능해요. 최장 몇 년? 6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몇 년? 그러니까 원래 15년에다가 원래 얼마였다가? 원래 15년에다가 15년씩 몇 번? 3번까지 가다. 그럼 최장 몇 년? 60년. 그럼 이거 그게 안 끝나면 어떡해요? 뭐 15년이 끝날 수도 있고 60년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이부터부터 몇 년이네? 1년 이내입니다. 매장된 요거를 화장하거나 어떻게 해야 돼요? 봉안시설로 옮겨야 돼요. 몇 년 이내?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1년. 종료된 날부터 몇 년? 1년. 그 말입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밑에 나왔네. 양가리 7번.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끝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 매장된 요거를 화장하거나 뭐다? 봉안. 화장하거나 뭐다? 봉안. 화장하거나 뭐다? 봉안.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아, 안 좋아?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장사법.
어려운 거 없죠? 다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묘지는 크게 무슨 묘지, 무슨 묘지? 아니. 공설하고 공설은 시도지사 및 시장구수 구청장. 국가는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사설묘지는 개인들이 설치한 거죠? 종류가 개인, 가족, 정중, 법인. 몇 가지 종류? 일기분묘가 개인묘지요.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던 자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것을 가족묘지. 종중 구성원을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것을 종중. 불특정 다수인을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것을 법인. 그럼 설치 기준 면적은 개인묘지는 얼마? 30. 가족은 100. 종중은 1000. 법인은 10만. 그래서 이제 이상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하예요. 그래서 30, 100, 1000, 10만.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연결해서. 30, 100, 1000, 10만. 이게 설치 기준 면적이고 1기당, 한 기당, 한 기당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는 똑같아요. 왜? 일기분묘가 개인 묘지니까. 똑같이 얼마? 30.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 10. 합장했을 때만 15. 그렇게 하면 끝나고. 그 다음에 매장을 한 자는 신고다, 허가다. 신고. 며칠이네? 매장 후 30일네. 그럼 화장은 미리 신고. 같은 신고인데 이건 사전 신고. 이건 사후 신고. 됐어요? 그리고 개인 묘지는 사후 신고. 며칠이네? 30. 그리고 가족, 종중, 법인은 허가. 면적이 크잖아요. 가족 면적 크잖아요. 면적 커, 적어? 크잖아요. 여기는 다. 개인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만씩 파헤쳐 놓고 신고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만씩 파헤쳐 놓으면 안 되니까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라 이 말이에요. 가족, 종중, 법인은. 개인 묘지까지는 면적도 적고 일일이 통제할 수 없으니까 사후 신고하면 돼.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간 몇 년? 15년. 원칙은 몇 년? 15년. 연장했을 때만 15년씩 몇 번? 그럼 최장 몇 년? 60년.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몇 년이네? 매장된 요거를 화장하거나 봉안시설로 옮겨야 돼. 화장하거나 봉안. 화장시하거나 봉안. 그렇죠. 이제 처음이니까 그러지. 뭐 몇 번 듣다 보면 쉬워. 처음이니까. 처음은 좀 생소하니까. 영어도 생소하고 그러니까. 뭐 집에 가는 순간 또 잊어먹을 거야. 집에 가는 순간 잊어먹겠지만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어차피 반복될 거예요. 뭐 1, 2월 달, 3, 4월 달, 5, 6, 7, 8월 반복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장사법까지 끝났어. 그럼 잠시 쉬었다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기준에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휴식 같습니다.